여보, 우리 나이에 무슨 일하며 등 돌리고 주무셨나요? 경고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쪼그라들고 혈관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보약보다 강력한 이것을 포기하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0대 회춘의 비밀 방문 걸어 잠그고 끝까지 들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노년의 활력과 뇌 건강을 연구하는 임상보건학 박사 강지은입니다. 방금 제 말에 가슴이 철렁하셨다면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혹은 남 부끄러워서 차마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했던 그 은밀한 고민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춘 솔루션에 앞서 여러분의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더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동안 사회적 편견 속에 갇혀 있던 우리 몸의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늙으면 선격도 사라지고 기능도 죽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냥 점잖게 늙어가야죠.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졸업했다며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 공장이 셧다운되고 혈관을 청소하는 천연 해독제 분비가 멈춥니다. 즉 침실에서의 침묵은 곧 내 몸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8살의 김 선생님 케이스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신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과 초기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도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사실 10년 전부터 아내와 각방을 썼습니다. 늙어서 추하다는 생각에 제가 처방한 것은 우울증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합방하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손이라도 잡고 주무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3개월 뒤 김 선생님의 인지기능 검사 수치는 놀랍게 호전되었습니다.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실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인지 활동입니다.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 오감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뇌의 해마와 전두엽에 엄청난 양의 혈류를 공급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은 죽어가던 뇌세포를 다시 살려내고 신경망을 촘촘하게 연결합니다. 고스톱을 치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배우자의 살결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나이의 주책이야 라며 스스로를 가두고 계신가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 뇌를 방치하는 직무유기입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70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심혈관 건강입니다. 하다가 복상사하면 어떡해? 라고 농담처럼 걱정하시죠. 하지만 통계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최고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실린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관계를 갖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심장마비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반타작입니다.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이 빨라져 혈전이 생길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반드시 20대처럼 격렬한 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의 방식도 진화해야 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폭죽처럼 터지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은근하게 데워지는 구들장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천을 나누는 포옹 부드러운 마사지 깊은 키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몸은 옥시토신이라는 기적의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옥시토신은 천연 진통제이자 수면제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관절통 밤새 뒤척이는 불면증. 약으로도 해결 안 되던 이 고질병들이 배우자의 따뜻한 손길 하나로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로움이 면역력을 갉아먹는 독이라면 친밀감은 면역세포를 깨우는 보약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이나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기 쉬운 겨울철, 저는 환자분들에게 보약 대신 오늘 밤 사모님 꼭 안고 주무세요 라고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타액 속 면역 항체 농도가 3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60대 남성의 40%, 70대 이상에서는 60% 이상이 겪는 발기력 저하.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아예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르신 고개 숙인 남자가 죄인은 아닙니다. 흰 머리가 나고 눈이 침침해지듯 혈관도 나이를 먹어 탄력이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시 보이듯 의학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밤도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의학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삽입이라는 행위 중심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으로 잠자리를 평가합니다. 끝까지 가야 성공이고 중간에 시들면 실패라는 그 낡은 성적표를 이제는 찢어버리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 8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을 잠그십니다. 우리는 그냥 벗고 껴안고 옛날 이야기 하다가 서로 쓰다듬어 주다가 잡니다. 그게 그렇게 포근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발기 여부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서로가 여전히 나를 남자로, 여자로 봐준다는 그 시선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안도감이 두 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완숙미 넘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옆집 김영감님이 일주일에 몇 번을 하든 지속 시간이 몇 분이든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얼마나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라는 생각, 그게 바로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밤 용기 내어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아보십시오. 쑥스럽다면 등이라도 한번 쓸어주십시오. 그 작은 접촉이 굳어있던 뇌세포를 깨우고 멈칫하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주사로 맞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천 속에서 매일 조금씩 채워가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병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사랑의 묘약을 챙길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혹은 심장이 좀 약한데 흥분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타당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상사라고 부르는 관계 도중 발생하는 심혈관 사고의 비율은 전체 돌연사 원인의 1% 미만으로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작아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명 계단 테스트입니다. 평소에 쉬지 않고 2층에서 3층 정도의 계단을 오르는데 가슴 통증이나 극심한 호흡 곤란이 없다면 부부 관계를 갖는데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의 심장 부담은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등산 정도의 운동 강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과음 후나 과식 직후에는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추운 겨울철에는 방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여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계열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와 이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져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스케줄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지키신다면 심장병 환자에게도 적당한 성생활은 오히려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훌륭한 재활 운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의 고민입니다. 당뇨는 혈관과 신경을 시들게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져 미세 혈관이 막히고 말초 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성기능 장애를 겪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철저한 혈당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거꾸로 적절한 부부 관계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갖는 사랑의 시간은 훌륭한 혈당 강화제가 됩니다. 관절염이나 요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세에 미학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역동적인 자세는 잊으십시오. 허리가 아프다면 옆으로 나란히 누워서 마주보는 측면 자세를 추천합니다.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 푹신한 베개를 받치거나 침대 모서리를 활용하여 관절의 굴곡 각도를 줄여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증이 가장 덜한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대개 관절이 뻣뻣한 아침보다는 활동을 통해 몸이 풀린 오후나 따뜻한 목욕 직후가 훨씬 부드럽고 수월합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한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되신 분들 혹은 배우자가 투병 중이라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박사님, 저는 짝이 없는데 이런 욕구가 생기는 제가 징그럽습니다. 라며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독신이라고 해서 성적인 존재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적절한 해소, 즉 자기 위로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배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립선액은 고여 있으면 염증을 유발하거나 석회화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배액요법입니다. 실제로 한 달에 20일 이상 사정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33%나 낮다는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성 독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질 점막이 위축되고 건조해지는데 적절한 자극은 혈류량을 증가시켜 조직의 탄력을 유지하고 위축성 지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혼자 사는 노년층의 가장 큰 적인 우울감과 고독감을 덜어주는 천연 항구울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몸을 돌보는 위생 관리이자 정신 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고독을 품위 있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황혼 로맨스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가슴 뛰는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 친구와 손을 잡고 산책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정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치매 예방 백신이자 항노화제입니다. 자녀들의 눈치가 보이신다고요?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가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직 살아있는 남자고 살아있는 여자다. 내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오랜 기간 섹스리스로 지내오신 부부라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20년 각방을 쓰다가 갑자기 합방하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몸이 닿는 것 자체가 어색해서 징그럽게 왜 이래 하며 밀쳐내기 일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단계적 접근법을 처방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잠자리를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첫 단계는 피부의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아기들이 부모의 스킨십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듯 노년의 우리도 타인의 온기를 갈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배우자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혹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은 어떨까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배우자의 거칠어진 발을 어루만지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해 평생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연민과 고마움이 밀려옵니다. 선교의 바탕은 바로 이 연민과 애틋함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긍휼함에서 시작됩니다. 손을 잡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손을 잡는 순간 뇌에서 느끼는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악몽을 자주 꾸거나 자다가 잘 깨시는 분들에게 배우자의 손은 가장 강력한 수면 안정제입니다. 이 단계가 자연스러워지면 가벼운 입맞춤이나 포옹으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십시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끊어졌던 정서적 탯줄을 다시 잇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체적인 기능 문제로 삽입이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행위의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오르가슴이나 사정이 목표가 아니라 쾌락의 공유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 애무해주거나 성인용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대안입니다. 망측하게 그런 걸 어떻게 써? 라고 생각하시나요? 돋보기가 시력을 보조하고 보청기가 청력을 보조하듯 성인용품은 떨어진 성 기능을 보조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료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서구의 노년학회에서는 고령자의 성재활을 위해 보조기구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공감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노력하고 아내가 남편의 노력을 받아주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부부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윤활제의 사용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 분비물이 줄어들어 작은 마찰에도 통증을 느끼거나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뻑뻑해진 관절에 연골 주사를 맞듯이 건조해진 점막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입니다. 윤활제 한 방울이 고통을 쾌락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립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이 예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젊은 시절보다 2배, 3배 더 깁니다. 전이 없는 삽입은 여성에게는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온몸을 사랑해 주십시오. 여성의 성적 흥분은 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오늘 참 곱다, 고맙다, 사랑한다 는 달콤한 속삭임이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하게 여성의 몸을 열리게 합니다. 침묵 속의 행위는 노동이지만 대화가 있는 행위는 예술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조금 용기가 생기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말은 쉽지 하며 한숨이 나오시나요? 여러분의 망설임은 당연합니다. 수십 년 묵은 습관과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먹는다면 내일의 관계는 오늘보다 분명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기 성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성 기능을 자연적으로 강화하는 회춘 식단과 운동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운동해라, 잘 먹어라가 아닌 의학적으로 검증된 케겔 운동의 정확한 방법과 남성 호르몬을 뿜어내게 만드는 식재료의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거실이 바로 활력 충전소로 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소중한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침실을 가로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들, 바로 전립선 비대증과 요실금, 그리고 무너진 활력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식단과 운동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소변발이 약해지면 정력도 끝난 것이라는 속설을 믿고 지레 포기하시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발기신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인 위축감과 전립선 치료제의 일부 부작용이 일시적인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뇨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일부 약물, 특히 알파 차단제 계열은 사정시 전개기 방광으로 역류하는 역행성 사정을 유발하거나 사정량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상에 놀라 내가 고자가 됐나 보다 하며 약을 끊거나 관계를 기피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약물에 의한 기계적인 현상일 뿐 오르가슴을 느끼는 뇌의 감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물의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남자의 인생을 반납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물리치료입니다. 전립선액이 배출되지 않고 고여 있으면 염증이 생기기 쉽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우리 몸의 분비물도 적절하게 배출되어야 건강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여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1순위인 요실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관계 도중에 실례를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남편을 밀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복압이 올라가면 소량의 소변이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괄약근이 노화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 직전에 반드시 방광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침대 시트 위에 도톰한 수건 한 장을 깔아두는 센스만 있어도 심리적인 부담감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남편분들 역시 아내의 이런 실수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아,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라고 덮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임시 방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기적과도 같은 운동,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회춘체조라고 부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장소 구애받지 않고 누워서나 앉아서나 할 수 있는 이 운동이야말로 비뇨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케겔 운동의 핵심은 골반 저근육, 즉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이 근육은 발기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댐 역할을 하고, 여성에게는 질 탄력을 높이고 요실금을 막아주는 잠금 장치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문과 요도 사이의 근육을 5초간 지그시 조였다가 다시 5초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괄약근 주변의 속근육만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텔레비전을 보거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틈틈이 실천해 보십시오.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소변 줄기에 힘이 생기고
관계시 조여주는 힘이 달라지는 것을 부부가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너진 댐을 보수하여 다시 물을 가득 채우는 공사와 같습니다. 자, 이제 먹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처럼 성기능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 드시는 정력제나 보양식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장어나 복분자 뱀 같은 특이한 음식을 찾으시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활력 푸드는 우리 식탁 위에 늘 올라오는 평범한 식재료들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굴과 해산물입니다.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가 매일 아침 생굴을 50개씩 먹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굴에는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폭탄처럼 들어있는데 이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자 정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에너지원입니다. 굴이 제철이 아니라면 꽃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힘, 마늘과 부추입니다. 이 식재료들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는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또한 비타민 B1,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이 되는데 이는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마늘 주사의 주성분으로도 쓰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들에게 토마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전립선 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단 토마토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실 때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매일 아침 익힌 토마토 하나가 비뇨기과 의사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서양 속담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여름 과일의 왕수박입니다. 수박 껍질 하얀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돕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천연 비아그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수박을, 겨울철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한 콩이나 견과류를 챙겨 드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과도한 술입니다. 특히 뱃살, 즉 내장 지방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배가 나올수록 남성성은 사라지고 여성화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빵떡, 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뱃살이 1인치 줄어들 때마다 침실에서의 자신감은 10%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은 어떨까요? 술 한잔 해야 분위기도 잡고 용기도 생긴다고 하시지만 의학적으로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한두 잔은 긴장을 풀어줄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신경 전달 속도를 떨어뜨려 감각을 무디게 하고 발기를 방해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음주는 고환을 위축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성 자체를 감소시킵니다. 진정한 사랑의 묘약은 술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건강한 혈관에서 나옵니다. 분위기를 잡고 싶다면 와인 딱 한 잔으로 끝내십시오.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케겔 운동이 속근육을 단련한다면 겉근육 중에서는 단연코 허벅지가 왕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고 남성 호르몬은 주로 이 큰 근육을 쓸 때 뿜어져 나옵니다. 허벅지가 굵은 남자가 정력이 세다는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등산 같은 하체 운동은 혈액 순환 펌프를 강화하여 하체로 가는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줍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스쿼트 혹은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꾸준히 하십시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텐데 이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테스토스테론이 여러분의 밤을 지배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 공장을 가동하는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햇볕을 쬐십시오. 비타민 DD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대부분 햇볕을 통해 합성됩니다. 점심 식사 후 배우자와 손잡고 20분만 산책하십시오. 햇볕을 받으며 걷는 그 시간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울감을 날려버리며 밤을 위한 호르몬을 충전하는 일석삼조의 시간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양 요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단과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실전 테크닉의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멈춰있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예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가는 엔진이 고장나거나 시동이 꺼져버리기 십상입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전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마사지 기법과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만족감을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떻게 제 뒤에 신혼을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마무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문을 활짝 열고 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 이야기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드디어 우리는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아름다운 정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몸을 만들고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그 준비된 재료들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속도를 기억하고 몸을 재촉하다가 예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엔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노년의 성반응 주기는 20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래프를 그립니다. 흥분에 도달하는 곡선이 매우 완만하고 길게 이어집니다. 남성의 경우 물리적인 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성의 경우 질 내부가 충분히 촉촉해지고 확장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슬로우 푸드처럼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숙성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전 테크닉은 바로 오감 마사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침실의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청각을 먼저 자극하십시오. 그리고 향기가 좋은 아로마 오일이나 로션을 준비하십시오. 후각은 뇌의 변형계를 직접 자극하여 이성을 잠재우고 감각을 깨우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 주는 것은 단순한 애무가 아닙니다. 굳어있던 림프절을 자극하여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치료 행위입니다.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어깨와 목 뒤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 전체가 거대한 성감대입니다. 특히 귀 뒤쪽 목덜미 겨드랑이, 안쪽 무릎 뒤쪽 같은 예민한 부위들을 부드럽게 터치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최소한 2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본식 벤씨를 위한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이미 훌륭한 사랑의 대화이자 메인 요리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삽입보다 이 마사지 시간이 훨씬 더 좋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남편분들은 아내의 몸이 충분히 반응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아내가 이제 됐다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노년의 매너이자 고수의 기술입니다. 여성의 몸은 마음이 열리고 몸이 데워져야 비로소 꽃 봉고리처럼 열리는 신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언어의 마술입니다. 70대 경상도 남편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실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당신 살결이 참 곱다. 오늘따라 더 예쁘네.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낯간지러운 말들이야말로 최고의 최음제입니다. 귀로 들어온 달콤한 말은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옥시토신을 폭발시킵니다.
쑥스러우시다면 불을 끄고 귓가에 작게 속삭이십시오. 그 작은 숨결 하나가 아내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실제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비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떨어져 특정 자세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성의 엉덩이 아래에 베개를 받치면 골반의 각도가 편안해져 통증 없이 깊은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남성분들 또한 무릎이나 허리에 쿠션을 받쳐 체중을 분산시키면 훨씬 더 오래 편안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침실은 격투기 링이 아닙니다. 온갖 도구와 쿠션을 동원하여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요새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절대 바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골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 전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격렬했던 호르몬의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함이 찾아올 때 서로를 안고 천을 나누는 그 5분의 시간이 부부의 정서를 결정짓습니다. 이때 나누는 대화와 포옹은 뇌 속에 이 사람은 나를 도구로 이용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깊은 신뢰를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 이혼을 막고 백년해로하게 만드는 접착제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 자녀들이 다 떠나고 텅 빈 그 공간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정막만이 감도는 쓸쓸한 공간입니까? 이제 그 공간을 두 분만의 놀이터로 만드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히 두 사람만을 위한 제2의 신혼집입니다. 거실에 앉아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보고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백허그를 하고 욕실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그 모든 일상이 에로스이자 사랑입니다. 늙어서 주책이다 라는 세상의 편견 따위는 걷어차 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내 몸이 원하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신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길입니다. 육체는 시들어도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겪어낸 노년의 사랑이야말로 풋내기 젊은이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깊고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내 몸의 감각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또한 훌륭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던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피고 식어버린 온돌방을 뜨끈하게 드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병원 문 앞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약봉지보다 더 강력한 치유제는 바로 여러분의 손끝과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용기 내어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잡으십시오.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여러분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쑥스러움은 문 밖에 두신 채 오직 서로의 눈동자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여보, 우리 다시 연애합시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화려하게 열어젖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주치의 임상, 심리 전문가 오수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